어쨌든 반도체가 안정을 찾아야 우리 시장은 안정을 찾고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모멘텀까지 가세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보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오늘 모신 분은요,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상준 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뭐 시장이 오늘은 이제 그래도 좀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시장이 흔들렸던 어제까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테이퍼링에 대한,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불확실성, 이것이지 않냐, 이런 얘기가 많죠. 네, 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근데 이제 크게 봐서 이제 그 원인은 세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반도체 얘기. 오늘 이 얘기는 좀 자세히 좀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건 스탠리는 믿을 수가 없다예요. 뭐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Winter is coming. 네. 해가지고 리포트 제목이. 그게 이제 그 한국의 탑2가 흔들리니까 탑2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완전 와르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하나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에 2월, 5월, 8월, 11월이면은 이상하게 좀 짜증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MSCI에서 리밸런싱, 분기, 반기. 이번 8월 같은 경우는 분기 리밸런싱이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2월, 5월, 8월, 11월에는 예측할 수 있는 없는 물량이 확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도 그 물량이 미리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뭐 1177원, 뭐 오늘은 아침에는 쫙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면서 8원이나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원화만 유독 약세를 보인다는 거는 무슨 어떤 뭐 펀더멘털이랑 관계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전에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환율이 그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니까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한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어제 같은 날 굉장히 좀 급락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좀 심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제일 심하게 빠진 그 시장이 심천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중국으로 따지면 이제 그 중국의 나스닥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세 가지 영향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사실 그 이 세 가지 요인 다 반도체 얘기는 좀 논외로 해야 되겠지만 어떤 펀더멘탈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도 오늘 그 금리 부분도 좀 많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과거에 금리 첫 번째 인상하고 이렇게 시장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그런 부분도 너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하게 하나씩 좀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네. 일단 반도체주 먼저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반도체 얘기 참 먼저 좀 해볼까요?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급락을 해버렸죠. 네. SK 하이닉스하고 네. 삼성전자. 예,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넘겨놨는데요. 네. 이 사건의 발단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CLSA라는 데서 리포트를 하나 발간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반도체주가 그 4분기까지 안 좋다.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다음 날인가 모건 스탠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한 리포트냐면요. 일주일 전에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일주일 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일주일 만에 그 변경을 하면서 하이닉스 주가를, 목표 주가를 절반으로 떨어뜨려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 만에? 그게 모건 스탠리가 이런 것들을 자주 해요. 뭘 자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5월 달인가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주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그 지금 매도 리포트 내면서 그때 그게 모건이에요. LG화학이었네. 네, LG화학 내고 SK 하이닉스, SK 이노베이션 내고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모건인데, 이게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하면은 뭐가 또 유명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많이 치는 증권사로 무지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그런 전망을 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 영향 여파로 외국인들이 거의 좀 물량을 쏟아 부었죠.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따끈따끈해요. 8월 18일 그 새벽 5시에 나온 보도 자료로 나왔었는데요.
WSTS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드 세마이컨덕터 트레이드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뭐 반도체 통계 기구예요. 아, 네. 이게 비영리 기구인데요. 우리가 아는 반도체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MC, 도시바니, 뭐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다 포함해갖고 한 40여 개 회사에서 만든 비영리 기구예요. 여기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제가 잠깐 표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보시면은 6월달에 전망을 한 게 오늘자로 좀 전망한 자료가 2021년, 2022년 반도체 매출 성장 전망이 모두 상향이 됐어요. 아, 오히려 상향이 됐네요. 상향이 됐죠. 그리고 특히나 D램 얘기를 했는데 D램도 똑같이 그 D램을 중심으로 상향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 전망도 일단 상향이 됐다는 거. 2022년까지.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이제 그 반도체에서 한 40여 개에서 만든 비영리 그 기구인데 대표님은 그 모건하고 그 여기하고 어디가 더 신뢰가 가세요? 그러니까 모건은 자기네 이익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요. 오늘 그래서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하이닉스가 반등하게 된 게 또 하이닉스 대표께서도 내년 D램 전망 좋은데 왜 그렇게 걱정들 하냐 이런 인터뷰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근거로 제가 꼽고 있는 게 DDR5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은 DDR4를 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DDR5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뭐 DDR4니 DDR5니 뭐 제가 뭐 이쪽 그 전문 섹터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DDR4보다 속도는 엄청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확 줄어들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때 그때가 이제 2014년이었는데 성능이 사양이 50%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은 100%가 좋아진다고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빅데이터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인공지능이니 이런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그 이용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이제 이거를 그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 지금 속도가 좀 그 붙기 시작하냐면은 4분기에는 DDR5가 PC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아, 4분기부터. 예.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서버에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신한금융투자가 나온 데이터를 인용해서 제가 차트를 한번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서버용 D램 중에서 DDR5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아, 내년? 예. 그리고 궁극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는 그러니까 DDR5가 더 우세해지는 시기가 2023년 내후년 하반기면은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DDR5로 넘어간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지금 그 수요처에서는 DDR5를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제품인데. 그러니까 근데 공급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딸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당연은 공급 그 가격 그 결정권은 공급자한테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좀 외국계 증권사 두 군데서 냈던 리포트 그러니까 그 내년도 그러니까 D램이 안 좋다 이런 전망이 설득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나왔던 그 새로운 데이터다. 아까 그 기관에. 그 WSTS라는 데서 나온 거는 WTST. 오늘 새벽에 나온 거고 요 DDR5에 대한 얘기는 한 두 군데 증권사에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친 김에 관련 종목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렇죠. 요 DDR5 관련된 종목들이 이 전공정에는 그 반도체 중에서 전공정에는 설계 기술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고요. 주로 후공정이나 기판 그리고 수동 부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동 부품은 뭐 자세히 설명 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DDR5부터 처음 사용이 되는 그 종류예요. 그래서 이 기판 중에서는 PCB라고 그러죠. PCB. 심텍, 대덕전자, 해성DS, 코리아서킷 이런 종목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동 부품은 삼성전기는 이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으니까 아비코전자 정도. 그다음에 후공정 소켓에서는 ISC나 TSE, 마이크로 컨텍설, 뭐 검사 부품, 그다음에 후공정 장비,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이 좀 대표적인 종목들로 볼 수 있는데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4년에 DDR4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이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대장주는 좀 심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당시에 대장주는 유니 테스트였어요. 2014년도에. 아, 2014년도에. 예. 근데 DDR 그 4로 넘어갈 때 유니 테스트가 2014년에 주가가 420%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봐야 되는데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흔들리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대장주인 심택은 크게 흔들리진 않고 그리고 여기 거론된 종목 중에서 지금 그 컨센서스가 있었던 종목들은 대부분 예상치보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기존의 실적도 잘 나오고 증가율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미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의 재료를 가설한다는 거고 저는 심택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게 회사에서 자체 가이던스를 내놔요. 아, 그래요? 예. 중소형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2월 달에 자기네 지금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이익은 어느 정도, 이런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자기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섹터 몇 가지를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장이 누구냐, 이 중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대장이 안 흔들리면은. DDR5의 대장. 그렇죠. 또 다른 종목은 어쨌든 올라간다 이렇게 따져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DDR5로 뭐 북한에서 본다 그러면은 대장주는 한 종목 딱 꼽는다 그러면 심택입니다. 심택. 예,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쪽 종목들 DDR5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외국계 리포트가 뭐 그렇게 뭐 악의만 갖고 썼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예. 제가 또 그 사람들보다 아는 게 또 많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전력이 있잖아요. 저건 배터리 갖고 한번 그랬었고 아무리 제 좁은 소견으로 보더라도 DDR5로 넘어가는데 DRAM 경기가 내년에도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는 신제품이 조금, 나오는데. 예, 그렇죠. 조금 그 논리적으로 좀 맞질 않고 그리고 대부분 하는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새벽에 나온 또 그 세계 그 반도체 그 통계기 WTST. 예. 거기서 이제 내놓은 거 보면은 그 데이터를 좀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한국 시장이 뭐 3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꺾이는 거는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하락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불안했던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난주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는데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이 종목들이 좀 이렇게 한번 휘청해 놓으면은 특히 그 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그 급락세가 딱 멈췄거든요. 네. 근데 어제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110개밖에 안 되고요. 코스닥이 150개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10종목을 딱 샀는데 그 중에서 오른 종목 한 종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코스피나 그렇지. 코스닥이나.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좀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가 안정을 찾아야 우리 시장은 안정을 찾고 수요일자 8월 18일자 오늘 어느 정도는 그런 단초가 좀 보이지 않았나. 또 환율도 8원이나 떨어졌다는 게 좀 기쁜 소식입니다. 네. 하여튼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 예,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따져보면은 예. 불안해하는 원인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예.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것들도 조금 그 증권사 국내 견해 증권사?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네. 디램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재고가 많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시적인 요인이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고요. 뭐 목표 주가는 조금 내린 증권사도 있는데 뭐 그렇게 뭐 그 모건처럼 그렇게 막 반토막을 내서 뭐 목표가를 내고 이런 증권사는 없는 걸로 좀 그렇게 그 투자하실 때 참고해서 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예. 과다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체전지 말씀하셨는데 또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네. 전에 그래서 이제 좀 흔들렸는데 지금 이후에 삼성 SDI를 대장주로 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배터리주가. 예. 앞으로 계속 그 괜찮은 모습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지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미국 모멘텀까지 가세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중국 쪽에서 워낙 지금 저가에 막 그 공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특히 배터리 완성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이런 쪽 말고 그쪽에 재료들이 있잖아요. 네, 소재. 이 소재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굉장히 심화되면서 결국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 2023년부터는 올 것이다 많이 예상들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배터리 얘기도 좀 제가 좀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깐 좀 볼게요. 네. 배터리 하면은 이제 주로 들어가는 게 양극재, 양극재.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그리고 케이스 만드는 데가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그 최근에 8월 초에 나온 전망입니다. S&P 리서치라는 데서 전망치를 내놨는데 2020년에 대비해서 2030년 동안까지 10년 동안 양극재는 730%가 좀 증가를 하고 수요가 그리고 음극재도 뭐 600%, 700% 가까이 대부분 증가를 하고 전해질 같은 경우도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쪽이 그럼 왜 흔들렸느냐? 사실 뭐 삼성 SDI 제가 뭐 6월부터 계속 삼성 SDI 말씀드렸는데 결국 사상 최고치 찍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뭐 에코프로비엠이니 뭐 이런 종목들이 사상 최고치로 다 갔단 말이에요. 재료는 맞는데 너무 세게 올랐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런 종목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죠. 네. 근데 여기다 이런 수요가 있는 데다가 여기 수요는 미국 그걸 반영을 안 한 겁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잖아요. 근데 목표가 2030년까지 최소한 40% 전기차 비중이 그리고 50%까지 가져간다 그러는데 그래서 30년까지. 미국까지 들어온다면 이건 정말 날개를 단 거죠. 그래서 뭐 이쪽 모멘텀은 전혀 이상이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쪽도 제가 좀 그 종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자, 그 종목 정리하는 거 좀 볼게요. 이게 그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중간에 가로막는 이제 가로막이 분리막이 있고 거기 밑으로 흐르는 전해질이 있고 케이스 배터리 팩이 있는데요. 양극재 하는 회사들 양극재가 시장은 더 커요. 근데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에코프로비엠이니 LNF니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LNF는 이제 음극재 시장도 진출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음극재에서는 뭐 일진 머티리얼스, SKC, 뭐 솔루스 첨단소재, SK 머티리얼스, 대주전자재래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이제 특허를 제일 먼저 냈던 뭐 이런 그 회사고요. 그다음에 전해질 관련 회사들도 시장이 굉장히 큰데 첨보, 동화기업 이런 종목들 잘 나갔던 종목들이죠. 그리고 분리막은 뭐 독보적으로 내서 SKI 테크놀로지고 배터리 팩하는 회사는 이제 신성 벡터테크 이런 종목들 회사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 중에서 대장주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근데 상당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올랐어요. 사상 최고치 올라갔다. 근데 4% 빠졌는데 오늘 3% 올라와요. 그러니까 대장주들은 안 흘려요. 그 대장주가 안 흔들린다는 얘기는 이 섹터는 유효하다고 봐도 좀 무방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을 보면서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대장주가 확실히 아까 그 DDR5는 심택이고 뭐 2차 전지는 에코프로비엠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 이제 그 배터리 소재주들 이렇게 볼 때 국내 기업만 갖고 보기는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에는 제가 비교 대상으로 했던 게 CATL이나 창신신소재를 얘기했는데 중국이랑 요새 좀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봐야 되는 종목이 미국의 대표적인 소재주가 알버말이라고 있습니다. 그 심볼로 ABL 표시를 했는데요. 요새 이제 미국 회사 주가들도 다 자유롭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도 그 미국 이슈에서 뭐 7월 때 완전히 급등을 했다가 이틀간 4% 이렇게 빠졌는데 얘가 그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빠졌는데 그렇죠.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 시장도 탄력을 받는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접근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 완성 배터리는 이제는 뭐 지금 이 대목에서 삼성 SDI 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고 많이 올랐죠. 예. 그보다는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지금 그 소재고 소재 부족이 더 심하거든요. 완성 배터리보다는. 그래서 국내 그 기업 중에서는 대장주인 에코프로비엠을 보고 미국 그 비교할 수 있는 미국 기업으로는 알버말 정도를 보면은 2차 전지 접근하는 전략으로 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테마가 아니고요. 뭐 짧아도 올 연말 그리고 뭐 내년까지는 갈 좀 그 이슈이기 때문에 DDR5도 마찬가지로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 시장이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삼성 SDI의 그 미국 시장 진출 이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는 순간 시설 투자 그게 이제 고점에서 이제 그 뉴스에 팔아라.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시점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그 짧아도 연말이고 길면은 내년까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쏟아낸다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 HDI 없는 사람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미국의 의미가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왜 전기차를 그렇게 좀 갑자기 드라이브를 거느냐
그게 이제 뭐 환경, 뭐 트럼프랑 반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뭐 전 그 환경 관련된 거는 다 노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죠. 근데 나는 그거는 반대로 간다. 그래서 기후 협약도 새로 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데 그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베이스가 중국이 너무 설치니까 전기차 갖고 우리는 경쟁력 떨어지고 이러니까 전기차를 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거고 그런 차에 삼성 SDI가 배터리 공장 짓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슈는 굉장히 될 것이고 만약에 그때 그 고점 치고 매물 나온다면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발생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